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5편 412장 7절 8절입니다. 앞으로의 나는 병난이니라. 나는 병난이 제일 무서우니라. The coming disaster will be the disaster of disease. The disaster of disease is the most horrifying of all disasters. 상제님은 선천에 낡고 병든 하늘과 땅과 인간을 고치시어 완성된 가을 우주의 새 생명으로 후천 새 세상을 여시는 구원의 부처님이십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AI 기술이 영화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영화 제작자 K 번더키드가 AI를 활용해 제작한 스타워즈 팬필름 어 고스트 어프렌티스 유령 견습생이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1분짜리 단편 영화는 단 2주 만에 완성되었는데요. 어떤 카메라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영화 제작 방식과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와 영상 요소가 AI 기술을 통해 생성된 가상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유령 견습생의 영상미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견줄 만큼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우주선의 디테일과 특수효과는 2000년대 개봉한 스타워즈 프리퀄 시리즈를 방불케 하며 광선검 전투 장면도 세련되게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영화 제작에는 구글 비오2, 피카 2.1, 토파즈랩스 비디오 AI 등 다양한 AI 기술이 활용되었으며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다빈치 리졸브 같은 기존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캐릭터들의 눈빛과 표정 연기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며 음향 역시 실제 녹음된 사운드와 비교해 이질감이 남아 몰입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공개 직후 엄청난 관심을 끌며 AI 기반 영화 제작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단 2주 만에 모든 작업이 완료됐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AI가 영화 제작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통 헐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 한 편을 제작하는데 약 2억 달러, 약 3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번 AI 영화는 단 6명의 제작 인력으로 완성되었으며 제작 비용도 AI 사용료와 고성능 컴퓨터 비용, 후반 작업 비용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미 할리우드에서는 AI 기술이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바타2에서는 AI 기반 모션 캡처 기술이 활용되었으며 영화 히어에서는 AI를 이용해 배우 톰 행크스의 젊은 시절 모습을 재현하는 디에이징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또 AI 스타트업 런웨이는 스토리보드 제작, 배경 생성, 폭발 장면 등 다양한 특수효과 작업을 AI로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기존의 촬영이 어려웠던 우주나 심해를 재현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인 감독들도 적은 예산으로 높은 퀄리티의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외교 및 경제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중국 정책 강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2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 내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를 업데이트하면서 기존에 명시되어 있던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양안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양안의 차이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표현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고 못 박지 않으면서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무부는 대만이 미 국방부의 반도체 개발 사업에 협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의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대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되 중국이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만 독립 반대 문구 삭제는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여 만에 종전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내 경제계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5천억 달러, 약 7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와의 무역이 재개될 경우 국내 수출 증가와 국제 유가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서방 투자자들에게 종전 이후 재건 사업이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은행도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가 10년간 4,86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주택, 교통, 에너지 등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7월 전쟁 중이던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 정부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발빠르게 준비해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폴란드는 지정학적으로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 물류 허브가 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종전이 현실화되면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완화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러시아 수출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남상현입니다. 오늘 천지공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천지공사란 무엇이고 천지공사의 뜻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상제님 천지공사를 이해하는 근본 틀입니다. 천지공사란 한마디로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천지와 더불어 공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세운공사의 제1변 애기판과 제2변 총각판을 통해 지난 100년 역사는 상제님이 천지공사 보신 그대로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노란지경에 빠졌던 동양이 서구 제국주의 압제에서 벗어났고 상제님의 뜻대로 동서의 세력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어제도 오늘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요.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알면 미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울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그 키워드는 바로 상제님이 말씀하신 가을개벽, 상시름, 병난 등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후천 가을개벽 실제 상황으로 직접 몰고 들어가는 상시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보면 이미 100년 여전에 한반도 땅에 38선을 그리시고 국제 정세가 38선을 중심으로 상시름으로 전개될 것임을 기획하신 공사가 있습니다. 하루는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시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시름판을 붙이리라 하시니라. 삼변송도의 천지 법칙에 따라 오선익이 시름판 도수에 의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마지막 최후의 대결 구도가 펼쳐집니다. 상실은판은 세계 열강의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후천 가을 세상으로 극적 반전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상실은판은 주인끼리의 씨름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주인으로서 주변에 훈수꾼들이 붙게 됩니다. 이 당시 국제 질서는 총각판이 끝난 후 제국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세계는 새로운 진영으로 세력이 재편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 중심인데요. 8.15 광복 이후 한반도는 미소 등장과 내부적으로는 좌우익 대립이라는 요인이 맞물려 1948년 38선을 경계선으로 남북 간에 각기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결국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빠르게 남한과 미국과 일본,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각기 한패가 되어 주인끼리 마지막 오선이기인 상씨름을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씨름의 시작인 한국전쟁이 50년 6월 25일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 발발하게 됩니다. 초반 상씨름인 6.25 남북전쟁은 세계 전쟁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전 세계 양진영 20여 개의 나라가 참전한 세계 대전이었으며 자유를 수호하려는 국제연합과 공산 진영의 처절한 대결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휴전까지 사상자는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400만 명이었으며 이산 가족과 이재민만 해도 1,000만 명을 넘었고 전 국토가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이 아닌 휴전 상태입니다. 이 초반 상실은 6.25 전쟁 이후 숨을 거르며 나름대로 발전을 해온 남한과 북한은 마지막 최후 결판을 내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실음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실음판을 붙이리라. 만국 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실음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음판에서는 전통적으로 소를 상으로 거는데요. 실음판의 승자가 가려질 무렵이면 소가 들어와 모래판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막판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남북 상실음판의 실음판 때인 38선의 승자의 상품인 통일소가 등장했다는 것은 실음판의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종결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상제님 천지공사에 의해 4번에 걸쳐 1,600여 마리의 통일소가 38선을 넘어갔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 소떼몰이 방북 사건은 남북 상실임이 마무리 과정, 막판 과정으로 들어가는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상실임에는 아주 중요한 대개벽의 비밀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여름철 말기에 상극의 불기운, 불덩이를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신경원의 집에 계실 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변산처럼 커다란 불덩이가 있으니 그 불덩이가 나타나 구르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하시며 만일 변산 같은 불덩이를 그냥 두면 전 세계가 죄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불을 묻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은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면서 핵무기 개발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폭탄 등 그리고 핵무기가 폭발한다면 이 지구는 사라질 것이고 인류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선천 5만 년 상극의 불기운 그리고 핵무기 등 인류를 파멸할 수 있는 불을 묻으시는 공사를 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여름철 말에 터져나오는 거센 상극의 불기운을 제압하기 위해 불을 묻는 화둔 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 섭리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이 개최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바로 상제님의 오선위기 천지공사입니다. 상씨름은 주인끼리의 씨름이니 북한을 중심으로 중국과 소련,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오선위기 5신선이 바로 육자회담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북한 최후의 마지막 상씨름은 어떻게 될까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지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앞으로 천지전쟁이 있느니라. 상시름으로 종호간이니라.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 상시름은 초반 전쟁 6.25와 긴 휴전기를 지나 마침내 최우승자를 가리는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에서 지금의 미중 패권 경쟁이 결국 오손위기 도수에 의해 남북한 마지막 전쟁으로 폭발하게 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계대전으로 점점 확대된다면 지구촌의 살상 무기를 폐기하는 화둔도수와 맞지 않겠죠. 상제님께서는 세계대전을 초기에 막는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전쟁을 끝막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난이 터지게 됩니다.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 역사는 항상 전쟁과 질병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면서 변형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최후 남북 대전쟁 상시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3년 괴질병난으로 자동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병난 개벽 상황에서 3년 괴질병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법방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통대권입니다. 의통은 살릴 의자, 통일한다는 통자인데요. 이 의통은 도운의 총결론입니다. 이번에는 세운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산도의 진리책, 개별책을 통해 도운공사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세운공사에서 오손위기 도수로 애기판, 총각판이 지난 후 상시름판으로 선촌 5만 년 상극의 질서를 매듭짓게 하셨습니다. 상시름을 통해 후천 가을 개벽 3년 상황으로 궤도 진입하게 됩니다. 오직 상제님 천지공사를 통해서만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시름 마지막 시간대, 상제님의 천지공사 진리담론을 공부하셔서 가을 개벽 상시름과 병난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천지공사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태고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하노래 옴니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만유의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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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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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지원의 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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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도래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선녀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선녀화가 자가 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선녀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선녀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세포도 재생시킵니다. 이제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료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료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료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료화를 합일합니다.
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